대선 잠룡으로 꼽히시는 분들이 대학가에서 어떤 행사를 갖거나 아니면 어느 대학의 초청을 받아서 학생들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그 모습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우리 보수가 어렵사리 배출한 대통령이 한 계엄을 여당의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막은 것. 그 계엄을 제가 막으러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나는 엿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은 급기야 계엄이라니요. 저도 경험하지 못하고 헌법 어디 한 구절 속에 있었던 가상의 개념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여러분의 선배께서 화끈하게 하십니다. 예. 영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 대학을 방문해서 학생들을 많이 만났군요. 그동안요. 그런데 지금 저 잡혀 있는 일정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대학가 찾아가는 대선 주자들, 대선 잠룡들. 우선 보시면요. 한동훈 전 대표는 6일 신촌, 그리고 어제 경북대였죠? 방금 아까 그 얘기 다뤘는데.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서울대 저녁에요. 7시인가요? 얼마 안 남았네요. 서울대에서 강연 예정입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의 초청을 받았다 그러죠. 그리고요, 오세훈 시장은 오늘 숭실대를 찾았다 그러네요. 유승민 전 의원, 어제는 영남대, 오늘은 인천대. 특강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그제 서울대.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경우도 지금 서울대 학생들 초청받아서 강연이 일자를 잡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앞으로 많네요. 지금 대학을 방문하는 게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주진 전 위원. 예. 잠룡들이 요즘 대학가 많이 찾고 있어요. 예. 특히 여당 내 잠룡들이 특히 많은데 이렇게 대학가로 가는 이유. 예. 물론 초청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초청에 응하는 건 또 별도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대학가를 찾는 이유 뭘까요?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초청을 초청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초청해달라고 초청을 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거의 계절마다 대권 주자는 물론이고 많은 정치인들이 대학을 찾죠. 근데 사실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일단은 대학생들이 던지는 상당히 순수해 보이면서도 또 날것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현안들, 특히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명쾌한 그러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고요. 20대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 세상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대야말로 상당히 정치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설득이 되지 않으면, 나한테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은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진영 논리로부터 매우 자유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2030 세대를 설득하는 정치인의 리더십은 사실은 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20대들은 많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좀 벽이 두껍죠. 그래서 요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이 정치인은 정말 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예.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20대 대학생들은 앞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날들을 대한민국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20대가 고민하는 부분들, 20대가 원하는 정치인의 덕목은 아무래도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인 미래, 관점, 비전, 100년 대계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겁니다. 저출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아주 국민들로서는 흔히 듣기 어려운 그런 정책적 비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대학가를 통해서 일종의 선거를 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학의 학생회가 강연을 요청한다면 그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초청이 안 오나 기다리는 정치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또 우회적으로 초청 좀 어떻게 안 될까요?라고 알아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네. 박원석 주는. 네. 그런데 방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특히 여권의 잠룡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공통점을 보면 물론 이제 야권의 잠룡들도 대학가에서 방문해서 강연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체 요즘에 이 지지율, 잠룡 대선 주자 지지율 보면은 1위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여권 내에서는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학가 갔다는 얘기를 잘 못 들어봤어요. 대신에 그 후순위 주자들이 주로 대학가를 많이 가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이건 어떤 공통점일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약간 경우가 다른데요.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직 장관이고 예. 대선 관련된 그 언급을 하거나 예. 대선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언급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은 특히 이제 탄핵에 아주 격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본인의 메시지, 본인의 행보가 예. 대선 행보로 비출 거에 대해서 이제 극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아마 뭐 김문수 장관에 대한 그 초청 수요가 없지 않을 텐데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요. 추정을. 장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는 뭐 쉽게 얘기하면 급할 게 없는 거죠. 어. 지금 다른 뭐 당내에서도 그렇고 예. 그 당 안팎을 다 합쳐서도 압도적인 그 선두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자기 메시지를 확산할 통로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앉아서 모두 발언만 해도 그게 다 이제 모든 언론에 그 메시지가 실리는 상황에서 굳이 저런 이제 대학 강연이나 이런 데 응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행여라도 거기서 뭐 말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빚어졌을 때 오히려 아니한만 조심하는 게 차라리 낫다. 예, 아니한만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 예. 대선 국면에서 선두를 달리는 선두 주자들 같은 경우에 선두 후보들 같은 경우에 대학 초청 강연 같은 데 잘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상된 시나리오가 아니고 어떤 돌발 질문이 나올지. 아까 말씀한 대학생들도 날 것 같은 아주 그냥 그런 아주 팍팍 찌르는 질문을 할 수도 그렇죠. 있는 어떤 거거든요. 돌발 상황이 빚어질지 예. 모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이제 불확실성에 그 본인을 위치하고 싶지 않아 하는 예. 그런 심리들이 있어서 굳이 지금 뭐 저걸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앞서 쭉 소개했던 그런 주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부지런히 추격을 해야 되니까. 지지율상으로 약간 후순위에 있는데. 게다가 이제 탄핵이 확정이 안 돼서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 강연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제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이기 때문에 예. 대학 강연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 지난주 금일에 왔던 한국갤럽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 조기 대선 뭐 상황을 좀 가정한 대선 주자들 지지율 다자조사죠. 그 전체 조사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뭐 이재명 대표 34, 그리고 뒤에 김문수 장관 10, 그리고 쭉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뭐 몇 주 동안 이런 비슷한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좀 조사가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전체 조사예요. 이거는 전체 평균을 따진 건데 20대만 한번 따로 볼까요? 약간의 어떤 변화가 좀 있죠? 이재명 대표 18%니까 전체보다는 좀 낮아졌네요. 20대만 보면은. 그리고 뒤에도 전체 다 낮아요. 여기 보면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시장의 경우는 전체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목되는 거는요. 의견 유보가 56%, 절반이 넘습니다. 의견 유보. 그러니까 이 한국갤럽 조사는요, 보기를 준 게 아니라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어떤 분을 선호하십니까? 주관식이에요. 이름을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죠, 답변에. 그러나 그 답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관심 있게 봤다는 뜻이 되고요. 그런데 의견 유보, 안 밝힌 거죠, 누구라고? 56%라 됩니다, 저게. 윤주진 전이요. 50%를 넘은 저 의견 유보. 이거 무관심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뭐 망설이고 있는 겁니까? 무관심도 물론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대라고 해서 정치에 결국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20, 30대들은 정치에 가서 관심이 많은데 문제는 그만큼 나를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과 비전을 가진 후보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또 지금 현재 이 비상겸 사태 이후에 예.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조기 대선이 벌어질지도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을 좀 유보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두 가지 포인트가 재밌네요.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사실은 이대남에 상당한 전포처 지지를 좀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20대만 나오고 다시 한번 좀 불러오고 얻었었는데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거 또 보시면서 이준석 설명하시면 의원 역시 20대의 민심을 좀 많이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역시 홍준표 시장은 예. 그 특유의 화법 그런 것들이 오히려 20대의 특히 남성들에게 좀 많이 먹힌다고 해요. 홍 시장의 그런 거침없는 그런 화법들이 뭔가 재미로 느껴지나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시 20대에는 관심을 좀 끌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재명 의원은 정말 이재명 대표는 정말 이 부분에서 긴장을 대하는 것이 예. 보통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20대, 30대 하면은 뭔가 진보, 예, 그런 뭐 또 민주당을 과거에 많이 지지했던 또 진보당이라든지 정의당 예. 이러한 당들을 지지했던 20대, 30대가 이제는 상당히 오늘날의 민주당에 대해서 좀 싸늘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확장성 그리고 세대의 어떤 전 세대에 어우를 수 있는 호소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좀 위기를 의식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전원님 제가 짧게 질문 드릴게요. 오늘 좀 있으면 7시에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의 초청으로 강연을 시작할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저 20대 지지율 그 조사를 봤는데 여권 내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거든요. 홍준표 시장 20대가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이 특유의 직설적이면서도 간결한 그러면서도 좀 분명한 이런 어떤 화법이 20대들에게 앞서 이제 재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이제 이 뭐랄까요 좀 그 20대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막힘없고 화끈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매력이 20대들에게 홍준표 시장이 더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홍준표 시장도 그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실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약간 소통하는 플랫폼 운영하고 예, 있죠. 예. 그래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20대에서 저런 선호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상당히 노력했기 때문에 저런 어떤 결과를 얻는 게 아닌가 싶고 그에 비해서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20대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고 예. 또 선호가 굉장히 높은 정치인이었는데 뭐랄까요 그 이준석 의원 특유의 갈라치기랄까요 특히 젠더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남녀 간의 이준석 의원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상반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워낙 저 20대에서 이 부동층이 크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하고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여전히 보면 이재명 대표가 20대에서도 압도적인 1위예요. 그렇죠. 숫자 사수 뭐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좀 뭐랄까요 덜 이념적이고 그리고 진영 논리나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좀 실용적인 면모도 있고 때문에 특정 정당의 지지 혹은 특정 후보의 지지로부터 예. 어떻게 보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부동층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 이번 대선의 최대의 캐스팅 보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당이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대선이 시작되면 20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공약부터 시작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구사할 텐데요. 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마찬가지의 숙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대의 표심을 사실 누구도 잘 모릅니다. 때문에 기존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저는 20대의 마음을 좀 얻기 어려울 거고 20대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또 그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 개발이 모두에게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한국갤럽 여론조사 중에서 20대만 따로 보면은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무려 56%가 의견 유보입니다. 절반이 넘어요 지금.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한 비율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요?